떡 사세요. 아이들 먹기 좋은 떡이에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도윤의 가슴이 한 번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은주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저기 이 떡은. 서은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님을 대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그는 떡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서은주는 봉지를 건네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서은주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더 이상 강도윤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비가 아침부터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은 젖은 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에서 김이 올라오는 국밥집, 오래된 어묵 냄비, 젖은 박스를 끌어안은 상인들의 모습이 익숙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 골목 한가운데 서은주라는 여인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비에 젖은 앞치마를 여미고 목에 걸린 떡 상자를 손으로 한 번 더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벽부터 찐 백설기와 인절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하루하루 은주의 어깨를 조금씩 더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 무게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등에 업힌 아이는 강민재였고 앞쪽 포대기에 안긴 아이는 강민서였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5살이었고 은주의 체온에 익숙한 듯 조용히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떡 사세요. 맛있는 떡 사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준 소리가 아니라 오래 반복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비 내리는 시장 골목과 묘하게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 시장에 서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늘 안개처럼 흐릿했고 떠올리려고 하면 머릿속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이 곁에 있었고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은 분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주에게 민재와 민서는 이유 없이 주어진 삶의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낯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은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주변을 살피며 어른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두 아이는 또래보다 유난히 조용했고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쉽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은주를 더욱 마음 아프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국밥집 주인 박순덕은 은주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국자를 내려놓고 은주를 힐끗 바라보다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애들을 저렇게 키우다니. 박순덕은 은주에게 연민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런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시선을 들어 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는 무언가가 하늘 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은주의 신경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서가 작게 부르자 은주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은주는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엄마라고 부르는지, 언제부터 자신이 엄마가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은주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 사실이 은주 자신을 가장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를 가르며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상인 몇 명이 무심한 듯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강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비가 옷깃을 적시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장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소음, 젖은 바닥이 그의 구두를 더럽히고 있었죠. 강도윤은 원래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번 차를 돌릴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불안과 끌림이 그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강도윤은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선 순간 강도윤의 시선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천막 아래 떡 상자를 목에 건 여인이 보였습니다. 쌍둥이를 앞뒤로 업은 채 서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도윤의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서서히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서은주였습니다.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얼굴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 눈매와 입술, 고개를 숙이는 버릇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윤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아도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 방향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이 있나 보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외쳤습니다. 떡 사세요.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그 말은 강도윤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시장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강도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비 내리는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의 감각만큼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비닐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도윤의 시선은 오직 서은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떡상자를 조금 고쳐 매며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무게가 점점 어깨로 쏠리고 있었고 허리도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불편함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오전 장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마음을 다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떡 사세요. 아이들 먹기 좋은 떡이에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도윤의 가슴이 한 번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은주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비를 맞은 채 우산도 펴지 못하고 은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장 바닥에 고인 물이 그의 구두를 적셨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은주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머릿속에서 연습했던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 떡은 말을 꺼냈지만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님을 대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그 말은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그저 생업의 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짧은 대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흔들림도 익숙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만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은주가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얼굴은 그 의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은주는 아이들이 움직이자 몸을 조금 숙여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나. 그 말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강도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은주 역시 늘 그런 말투로 아이들을 달랬기 때문입니다. 강민재는 강도윤을 빤히 바라보다가 은주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눈빛이 분명했습니다. 강민서는 아무 말 없이 은주의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강도윤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강도윤은 결국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대한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서은주는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한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도윤은 그 단호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의 은주 역시 아이들 앞에서는 늘 강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연일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떡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강도윤은 일부러 말을 짧게 했습니다. 서은주는 봉지를 건네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아주 잠깐 설명하기 힘든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비 오니까 조심히 가세요. 은주의 말은 예의 바른 인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돈을 내밀며 손이 잠시 은주의 손과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분명히 느껴지는 체온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체온일 리가 없었습니다. 서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기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주의 가슴 한편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떡 봉지를 들고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장 정영식이 다가와 은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비 와서 장사 힘들겠네. 정영식의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해야죠. 은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가 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뒤에도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은주는 다시 떡을 팔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사실만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더 이상 강도윤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강도윤에게 5년 전 사고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비 내리는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돌아서 있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주에게서 산 떡 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서 은은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그의 손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떡 봉지를 내려다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떡을 사는 행위가 얼마나 평범한 일인지,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 위에 놓여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에게서 떡을 사서 돌아서는 남편이라는 상황은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은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시장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의 체온을 느끼며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민서는 은주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문득 가슴이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떠난 뒤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은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은주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익숙하지 않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까와 같은 검은 코트의 남자가 다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손님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몸을 한 번 더 감싸 안으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강도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다가가면 은주가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강도윤의 말은 예상보다 더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은주의 대답은 짧고 솔직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왜 사과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제가 좀 놀라서요.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고 절반의 거짓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이상한 손님 하나쯤으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괜찮아요. 자주 그래요. 그 대답은 강도윤의 가슴을 묘하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을 겪어왔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은주는 이미 익숙한 존재였고 그는 그저 낯선 방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요. 그냥 꽤 됐어요. 그 대답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은주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그녀에게는 늘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그 흐릿함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밥집에서 박순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순덕은 은주 쪽을 힐끗 보다가 강도윤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은주야, 애들 좀 내려놓고 잠깐 쉬어. 내가 잠깐 봐줄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 말투에는 익숙한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강도윤은 그 짧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순덕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덕은 그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옷차림과 말투에서 이 시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박순덕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그 대답은 박순덕을 완전히 납득시키지는 못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 애들 데리고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는 보호하려는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은주가 이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늘 장사를 무사히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은주의 품에서 몸을 뒤척이며 깨어났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그 말은 강도윤에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의 은주가 정확히 같은 말투로 같은 말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 이 떡 장수 여인,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5년의 시간 속으로 그는 이미 한 발짝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서은주가 살아온 낯선 세계의 규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시장 입구 근처에 세워둔 차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 번 마음속 경계를 넘은 이상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장사 도중 잠시 숨을 고르며 떡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자 어깨가 찌릿하게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익숙한 통증에 이를 악물고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파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늘 그녀의 몸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다루는 손길, 허리를 굽히는 각도,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서은주와 지금의 서은주 사이에는 분명 큰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 너머로 이어지는 어떤 본질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서은주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정말 서은주가 맞다면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질문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점점 더 깊은 혼란만 남겼습니다. 서은주는 장사를 마치고 잠시 국밥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순덕이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은주야, 이리 와서 잠깐 앉아. 은주는 아이들을 업은 채 국밥집 비닐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순간적으로 배가 고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비 와서 애들 고생 많다. 박순덕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은주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그녀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입구에 강도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었고 박순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양반이네. 은주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윤과 다시 눈이 마주쳤고 은주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결국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로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는 마주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그런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강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럼 국 한 그릇 먹고 가요. 박순덕의 말투에는 반쯤은 배려, 반쯤은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거절하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는 이 시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은주는 말없이 아이들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국밥 냄새에 눈을 반짝였고 민서는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강도윤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국밥이 놓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주변 손님들의 웅성거림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강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은주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 다 비슷하죠. 그 말은 강도윤에게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과거의 은주 역시 힘들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순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은주는 여기서 애들 데리고 진짜 잘 버텨왔어요. 그 말에는 은주를 향한 자부심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이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높은 건물의 사무실, 회의실,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도 알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높은 건물, 넓은 책상,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 은주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순덕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은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몸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없나요? 은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아니면 또 다른 실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형태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밖으로 나왔을 때 시장의 소음은 다시 현실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은주는 아이들을 다시 업고 떡 상자를 챙겼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서서히 저녁빛으로 물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은주는 떡 상자를 정리하며 하루 장사의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숨결이 점점 느려졌고 민재는 이미 잠에 빠져 있었으며 민서는 반쯤 감긴 눈으로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도윤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워둔 채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화면 속 이름을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이재훈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줄곧 그의 곁을 지켜왔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재훈 씨, 강도윤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강도윤에게 이미 하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이재훈의 말투는 늘 그랬듯 단정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눌러 담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고 하기엔 오늘 시장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재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부정이었지만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병원 기록이랑 사고 당일 보고서 전부 다시 가져오세요. 강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도윤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창에 맺힌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그의 시야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공기, 병원 복도에 울리던 발소리,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던 장례 절차. 그 모든 것이 그때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서은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뒤편의 작은 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식이 미리 열어준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쉬고 가요. 정영식의 말에는 늘 묵직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놓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민서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민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아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낮에 있었던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 그의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은주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은주 씨.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몸을 돌렸고 그 자리에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보다 더 지쳐 보였고 어딘가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은주의 질문은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매한 대답은 은주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 피곤해서요. 강도윤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혹시 병원 기록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도윤은 곧바로 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곁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은주의 눈은 천장을 향해 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꿈처럼 떠올랐습니다. 밝은 병실, 하얀 침대,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결정하던 사람들의 얼굴. 은주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집무실에서 사고 당시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 남겨진 작은 수정 흔적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서은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가 죽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책임을 묻는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장 골목은 빠르게 고요해졌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찼던 길은 셔터를 내린 가게들 사이로 정막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아이들 옆에 누운 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잔잔히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떠올랐던 병실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불빛,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조각난 채 흩어져 있었고 은주는 그 조각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게 떠오르지? 은주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가슴속 질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낮보다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 늘 지나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은주는 순간 몸을 굳혔고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서은주가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은주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멀리서만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낮과 달리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오늘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주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짧게요. 은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은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고요? 은주는 되물었지만 이미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도윤은 말을 아끼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기억을 잃으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져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두통과 불안, 그리고 반복되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은주 씨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 말은 은주의 심장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닮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은주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은주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고 익숙했던 시장 풍경도 어딘가 어긋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강도윤은 병원 기록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최미경이라는 이름의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미경은 오래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은주가 처음 깨어났을 때 그녀를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란 분들이 와서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강도윤의 질문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장 믿고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정리하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며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 뒤엉킨 도로, 강한 충격, 그리고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은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영식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저 기억이. 은주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이유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지 그 이유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강도윤 역시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으며 진실을 향한 문턱 앞에 이미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서은주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 스쳐 지나간 기억의 파편들이 여전히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고 가슴 한쪽이 계속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은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재와 민서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은주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조용히 아이들을 깨워 간단히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무렵 강도윤은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사된 의료 기록과 사고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서류를 읽고 또 읽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은주. 분명히 생존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의식 회복 시점도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문서에는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모든 판단을 이재훈에게 맡겨버렸던 그날의 자신을 말입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낳을 줄은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은주는 아이들을 박순덕에게 잠시 맡기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박순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결심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방 올게요. 은주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은주를 보자마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강도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뒤섞였습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까지. 아이들 때문에 올해는 못 있어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쓸어내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묻혀있던 기억을 조금씩 걷어내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주의 다리는 순간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건물, 자동문이 열리며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무섭고 숨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은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강도윤은 그녀를 안내해 병실 앞에 세웠습니다. 그 병실은 과거 서은주가 처음 깨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은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희미한 천장 불빛,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결정하던 차가운 얼굴. 은주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저 여기 있었어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주 씨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의 말은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무게는 컸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하게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죠.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강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결혼증명서,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사고 전날의 기록들. 은주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웃고 있는 얼굴,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의 흔적. 이게 나라고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이재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훈의 말투에는 더 이상 숨길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이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서은주의 가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계산 가능한 선택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요? 은주는 이재훈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선택을 당해야 했죠? 이재훈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병원, 사망 처리, 그리고 혼자가 된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자신과 과거의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시간, 상인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었고 젖은 바닥에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은주의 등에 기대 있었고 민서는 은주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말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뒤 은주는 곧장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하얀 복도, 차가운 서류들보다 이 시장의 냄새와 소리가 더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숨쉬며 살아온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시장 한가운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섰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을 끌어안고 서 있었던 자신. 그때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은 시장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헤어진 뒤 이곳으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서은주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서은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예전처럼 경계만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근함이 깃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 바닥을 쓸고 가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아이들을 잠시 내려놓고 떡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미 장사는 끝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빈 상자 안을 바라보며 서은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서은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듣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떠오르긴 하는데 전부 다 제 것 같지는 않아요. 서은주는 자신의 가슴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있어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릴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 아이들 엄마로 살았어요. 서은주의 시선이 민재와 민서를 향했습니다.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말에 강도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놓쳐버린 시간들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것도요.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말은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은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집 가요. 그 한마디에 서은주의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은주는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묻는 건 자격이 없겠지만 강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서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어요. 서은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강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강도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조건도 대가도 없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업고 익숙한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박순덕과 정영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건 참 질기게 이어지네. 서은주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도 돌아갈 자리도 아닌 하나의 과거로서 서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의 불빛은 모두 꺼졌지만 서은주의 집 안에는 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은주는 홀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상처도 모두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누군가의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있던 시간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은주의 발걸음에 맞춰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